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 중에 화학식량입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모두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원자량은요,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 질량을 10으로 정하고요. 이제 나머지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요,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상대적인 값이므로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열나 작아요. 이걸 쓰다 보면 숫자가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야, 탄소 12로 정하자. 나머지 비교해서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요, 탄소 한 개가요, 12개의 수소입니다. 됐죠? 그러면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의 12분의 1이죠. 이렇게 되죠. 12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10이면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12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2개가 있으니까 얘는 한 개가 얼마예요? 질량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의 3분의 4에 해당된답니다. 다시 체크합시다. 4개의 탄소가 3개의 산소입니다. 그러면 산소는요, 3분의 4C가 되죠. 그래서 탄소 질량의 3분의 4입니다. 우리 탄소 12로 잡았어요. 그러면 3분의 4니까요. 얘는 16이 되네요. 그래서 얘 16으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 12니까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으로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대적 값이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다음 질량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원자력을 구성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12, 얘가 질량수가 10이에요. 얘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질량수가 10입니다. 다시 봅시다. 자, 양성자 6개입니다. 됐죠? 중성자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합이 질량수래요. 그러면 질량수가 12니까요. 중성자 6개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입니다.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요, 원자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요, 원자량을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실제로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에요. 이거 매번 쓰다 뒤져요. 그래서 상대적 값을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원소의 평균 원자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량은요, 평균을 낸 원자량이에요. 왜냐하면 동위원소가 많아서 그래요. 다시 봅시다. 평균 원자량.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수는 같지만요,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는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비를 이용해서 구한 평균 원자량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자번호가 6번인 탄소라고 하더라도요, 질량수가 12인 놈과 13인 놈이 있어요. 그럼 원자량이 얘가 12이고요. 얘는 13.003입니다. 존재비가 얘는 98.93%, 얘는 1.07%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분의 98.93 플러스 13.003 곱하기 100분의 1.07에서 12.01 이 평균 원자량을 쓴다. 이렇게 됩니다. 화학식량, 넓은 의미로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등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화학식량이 있으면요, 이 안에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이거 다 화학식량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의 원소의 평균 원자량 봅시다. 수소는 1, 탄소 12, 얘를 기준으로 해서 12분의 1 됐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14, 얘 기준으로 해서 산소는 16,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트륨 23,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염소가 35.5란 뜻이에요. 분자량,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겁니다. 산소가 16인 게 2개죠? 그럼 32, 얘 16, 수소 1, 요게 2개죠? 그러면 18, 탄소 12, 요거 16인 거 몇 개? 2개. 그럼 44, 이렇게 분자량을 씁니다. 화학식량,
화학식을 이루는 구성 입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거예요. 염화나트륨 화학식량, 얘네들은요 NaCl 이렇게 격자형태로 쭉 이어져 있어요. 분자가 안 됩니다. 분자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요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입자의 비로 화학식을 나타냅니다. 자, 염화나트륨은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1로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결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얘네의 화학식은요 NaCl이에요.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요. 염소의 원자량이 35.5입니다. 그러면 합치면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58.5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요. 결합에는요. 세 종류의 결합이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 있어요.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한 거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요. 비금속 음이온이요.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요. 자유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요.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애는요. 공유 결합만 가능해요.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온 결합은요. 요것처럼 격자 형태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절대 분자가 될 수 없고요. 금속 결합은요. 금속 양이온하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하적 균형을 쭉 맞춰줍니다. 자, 대표적인 게 금속 판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분자로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빠르게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애 없는 애. 아, 참요. 공유결합은 분자로 존재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 금속이 들어가면요. 무조건 분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진짜 편해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비금속, 비금속끼리 만났을 때는요. 분자로 존재할 수 있고 없기도 하다. 그때그때 틀려요. 그러니까 비금속, 비금속 만난 공유결합만 분자로 존재할 수 있다. 이 공유결합은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 줄게요.